이렇게 자존감이 계속 낮아진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상할 대로 상한 아이는 공부의 도구가 될 것뿐 꿈꾸지 않아요.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서 공부 놓쳐, 손 놔요. 할 거 다 했다. 네. 그리고 손을 놔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30살까지 자기 꿈을 실현해가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된단 말이죠. 무엇보다도 내 아이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제가 해봤는데요. 쉬어야 돼요. 쉬어요. 그런 식으로까지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면서 부려먹으면 안 되고요.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쉬느냐? 실패 확률이 제일 떨어지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하는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 도전했는데 할 때마다 안 돼. 안 되죠. 할 때마다 안 돼. 아무리 공부해도 저 애를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공부해도 나는 도대체 나는 왜 반에서 중간 안에 못 드는 것일까? 그때 자기에 대해서 모든 신뢰를 잃어가면서 자존감이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되게 쉬운 일을 하면 돼요. 실패 확률 제로인 일. 이런 걸 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잘해. 아싸! 이러면요. 다음날 월요일 날부터 가서 또 무엇인가 부딪히면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경쟁의 의미가 없으면서 실패 확률 제일 떨어지는 거 뭐 있을까요? 노는 거. 그렇지. 신나게 노는 거. 네. 나 이거 잘해. 그래서 오히려 게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고. 오히려. 야, 나 이거 게임 봐. 이거 진짜 잘해. 이거 괜찮아요. 그게 막 중독까지 돼갖고 막 일주일 내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면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쯤 이거 봐. 나 1등했어. 아이템 또 탔어. 이거 하게 해줘도 되고요. 또 실패 확률 떨어지는 거 뭐 있을까요? 자는 거. 자는 게 뭐 그렇게 실패할 일이 있겠어요. 그냥 자면 되지. 그렇죠. 먹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 그래서 스스로 나 되게 괜찮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우리 왜 스스로 자신 스스로 막 자뻑한다 그런 말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 진짜 잘하지 이럴 수 있는 일 있잖아요. 주말조차도 엄마 나 혼자 테스트 해봤는데 또 90점 안 나오면 나 죽을 것 같다고 이 상태에서 365일은 못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해 줄 수가 없어요. 나라는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365일 단 한 번도 편안하게 확인할 시간이 없는데 걔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엄마들은 어떤지 아세요? 애가 행복하면 싫어하는 거 알아요? 엄마 나 성적 공부 열심히 했는데 90점이 안 나와서 속상해 미치겠어. 그러면 우리 애가 도전 정신이 있고 걔가 마음이 얼마나 급격히 상해지는지는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엄마들 진짜 재밌는 사람은요. 엄마 나 시간 잘 잤다. 엄마 나처럼 이렇게 12시간 푹 자는 사람 없을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왜 우리 엄마들은 애들이 도전 속에서 불편한 모습을 365일 그 긴장을 유지해야 행복해 하실까요? 엄마가 애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우리 꼭 생각해봐요. 내 애 자존감이 상할 대로 상하지 않았을까? 제가 나이 50 넘어서 매일 도전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내가 도구라는 느낌이 들면서 막 미친 하루를 보내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난 이러면 죽는다. 그리고 내가 내 아이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가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방송하면서 이렇게 도전해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경쟁에 시달리는 우리 애들은 뭘로 자존감을 지키고 있나? 나라도 지켜줘야 되지 않나? 엄마라도. 사회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애의 자존감에 대해서. 나는 내가 챙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발 엄마들 꼭 챙겨주세요.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 아이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비교해요. 근데 우리가 비교하지 말아야지 머릿속에 넣고는 살아요. 근데 어떠냐면 습관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집 가서 자꾸 들으니까. 들으면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서 앉아있는데 옆집 엄마가 와서 우리 애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얘기 듣는 동안 내 애가 연상되죠. 우리 애는 5살 때 벌써 영어 웬만한 거 다 이렇게 프리토킹 할 수 있었잖아. 내가 3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에다가 영어를 들려줬거든. 알겠다.
나 우리 애는 한글도 모르는데. 불안해지고. 우리 애는 7살인데 한글도 모르는데. 어떡하면 좋은가. 어떡하면 좋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불안해. 그러면 애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애는 드문 애예요. 5살에 영어를 하는 애는. 드물죠.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어떠냐면 우리가 비교를 할 때 비교는 절대 하면 할수록 정신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 100명을 죄송합니다. 데려다 놓고 비교를 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1등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몇 명이에요? 딱 한 명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비교가 늘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하면 할수록 아이는 늘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옆집에 가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비교를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안 만나면 돼요. 설마 그게 아, 진짜요? 일이야. 옆집 안 가면 돼요. 옆집 안 가면 돼요. 안 들으면 돼요. 옆집 얘기를 듣질 말라고. 아, 이게 정말 제가 힘 주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강사로 김미경이 24년간 멀쩡하게 지금까지 제가 강사로 그런 대로 성공하고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들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 강의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보통 모니터 하거나 안 해요. 그러잖아요. 그러세요? 저는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강사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절대 보지 않아요. 저 텔레비 안 봐요. 의외인데요. 난 내 것만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독선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독선적인 게 아니라요. 다른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에 일희일비하면서 나를 비교하고 나를 거기에 맞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의 정말 좋은 장점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만 비교하냐면 어제보다 내가 좋아졌나만 비교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있나는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30대 때 정말 잘 나가는 강사들 많았었대요. 내 주위에 나보다 돈 뭐 3배, 4배 벌고 막 강의 시간 내가 한 10시간 하면 걔네 3, 4시간 정도 강의한 사람들 많았고 그 틈에 많은 강사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걔가 뜨고 있는 컨텐츠가 뭔지를 가져다가 지가 강의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컨텐츠가 요즘에 뜨는 컨텐츠라고 하고 잘 팔린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해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강사가 몰려요. 그래서 그쪽 분야가 싸져요. 수요가, 그러니까 왜냐면 공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나는 뭘 하고 싶었냐면 저는 25살 때부터, 그러니까 29살 때부터 했던 강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였어요. 저 그리고 열심히 살자 꿈을 가져라. 그래서 저 29살 때 50 먹은 분들 만나서 꿈 가지라고 강의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저는 그거만 했어요. 저는 24년 내내 그거만 했어요. 다른 아무리 돈 잘 버는 컨텐츠가 있다고 그래도 한 번도 귀 기울여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서요. 안 봤거든요. 나는 나만 봤어요. 어제보다 낮았나? 어제보다 낮았나? 제가 내 아이를 기를 때 우리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참 잘 크거든요. 자존감도 무진장 높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집과 비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 자퇴했을 때 우리 아들이 엄마 창피하지. 엄마 나 자퇴해서 창피하지. 그때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안 창피해. 엄마는 옆집을 몰라. 옆집 여자를 만나야지. 널 가서 뭐 얘기를 해야 창피하고 남의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창피하지. 그리고 너 상태 이상한 건 20년 동안 우리 집 식구는 다 알아요. 새로울 것도 없고. 그리고 너는 어떠냐 하면은 1학년 때보다 2학년이 낫고 2학년 때보다는 3학년이 낫고 자퇴할 때보다는 자퇴한 후가 훨씬 낮았어. 난 너 너무 좋아. 이렇게 잘 발달하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 말이 있어. 엄마의 장점은 약간 옆집을 안 만나는 거야. 비교를 안 하는 거야. 얘 정말 비교를 안 해요. 그래서 아니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모임 가서 정보 얻는다고 많이들 가시죠.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 정보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게요. 내 자식 정보가 정보지 남의 자식 정보 갖다가 어디 갖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다른 건데. 육체가 다르면 필요한 요소가 다른데 어디 갖다 써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꾸 옆집 가서 남의 아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뭔지 아세요? 내 아들 얘기를 듣지 못해요. 귀에 안 들어와. 잘난 남의 아들 얘기는 귀에 들어오죠. 그거 하고 그거 하고 그거 해서 이렇게 잘 됐대.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있잖아. 나 진짜 하고 싶은 거 있거든. 시끄러! 엄마 하는 얘기 들어. 너 하는 얘기는 다 문제 있다고. 그렇게 잠이나 자고 그러면서 뭘 하니?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안 해. 아이 말 자, 안 들어.
남의 아들 얘기를 너무 들으면 내 아들 얘기를 결국 못 듣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지 아세요? 합심해서 많은 엄마들이 똑똑한 옆집 아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볼까요?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속이 상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애들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엄마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옆집 엄마랑 우리 엄마랑. 애는 뭐 생각이 없어서 엄마를 비교를 안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해볼게요. 엄마, 옆집 엄마 있잖아. 그 은행 지점장이더라? 엄마 은행 다니다 옛날에 왜 간뒀어? 그 엄마는 뭐 애도 키우고 은행 지점장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내 친구 걔 미술로 유학도 보내준대. 근데 엄마 지금 맨날 나 유학 보낼 돈은 없다고 막 울고 남편 탓만 하잖아. 엄마 왜 그렇게 이상하게 살아? 조금만 들어도 막 부글부글 올라가는 그렇죠. 그렇지. 그럼 막 때리고 싶지 않아? 누구 때문에 어떻게 이러는데? 감히 누굴 비교해? 너 그럼 엄마가 하는 말이 그럴 거야? 그 엄마랑 나랑 똑같니? 응? 그쵸. 너 그럼 그 엄마한테 가서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그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엄마 걔랑 나랑 똑같아? 애들이 가장 많이 엄마한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에요. 엄마 나 못 믿어? 두 번째 많이 하는 말. 엄마 나는 나라고. 우리는요. 우리 뱃속에서 정말 고유한 생명체, 개는 개야. 그런 아이를 낳아놓고 나서 얘답게 안 키우고 괜찮은 내가 본 옆집 아들답게 우리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매일 오버랩 시키면서 비교를 하고 그리고 얘가 가진 특성이나 자존감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올려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를 비교할 때 혹시 애가 나를 똑같이 비교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얘 너는 왜 이렇게 달리기를 못하니? 죽기 살기 뛰지.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애들 부모님 이어달리기 갔어. 근데 3등쯤 했어. 그랬더니 애가 집에 오더니 엄마 연습을 하라고 달리기를. 옆집 엄마는 내가 봤거든. 학교 운동장 와서 3일 전부터 연습하더라. 엄마 사람이 그런 좀 이렇게 성의도 있고 도전정신도 있고 그래야지 옆집 엄마한테 좀 본받아. 만약에 애가 했으면 애가 입이 없어서 말 안 하는지 아세요? 애들 그런 생각 머릿속으로 다 해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다 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부모니까 참는 거예요. 엄마니까 봐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정말 애들이 내가 엄마라고 생각해서 나를 봐주지 않았으면 나는 엄마 노릇 절대 못 해먹었겠다. 절대 못 해먹었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이를 비교할 때마다 똑같은 상황에 아이가 나를 비교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엄마들은요, 내 보기에 좀 더 선해지셔야 돼요. 좀 더 착해져야 엄마 노릇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착한 엄마가 아이를 더 잘 키워요. 결국 더 길게 잘 돼요. 여기서 또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 남의 집 애가 되게 잘 되고 그러면 걔 너무 잘 됐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인 거예요. 대부분 왜 어렸을 때 무지 잘 된 애들 있죠. 상도 막 하니까. 응? 늘 반장하고. 온갖 상, 반장하고 이런 애들은 어떤지 아세요? 평생 쓸 운을 15살 이전에 다 쓴 거예요. 그거 잘 모르세요? 왜 어렸을 때 막 영재 소리 듣고 막 이런 애들일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자기 방향을 못 찾아요. 그게 운을 다 쓴 것도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평생 받을 칭찬을 어렸을 때 다 받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칭찬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 하고 싶은 걸 어렸을 때 너무 다 해버려서 남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애가 요즘에 상도 못하고 아우 모르겠어요. 반장 하나를 못하고 상 하나도 못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우리 아이는 운을 저장하고 있구나. 그런 아이들일수록 대부분 35살, 40살쯤 돼갖고 자기가 원하는 일 있죠?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져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 조금씩 못 미쳐서 상도 못하고 뭐가 안 됐다는 이유는요, 이게 다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누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 30, 40쯤 됐을 때 나중에 조금 커갖고 이 누적된 모든 운이 폭발적으로 확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자랑거리 조금 됐다고 평생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는 단거리 경주를 할지 모르지만 부모의 마음은 마라톤이어야 돼. 길게 보고 아 얘가 나중에 이렇게 자기 운을 쓰려고 요즘에는 조금 안 풀리나 보다. 내가 조금 더 도와주고 기다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요. 우리 지금 김미경 강사님과 함께 기죽지 않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방법에 대한 필살기 듣고 있는데 지금 어느새 두 번째 필살기까지 나왔어요. 비교하세요. 저희가 지금 실시간 투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10시 20분 마감되기 전까지 투표 계속해서 부탁드리고 자, 이제 세 번째 필살기 풀어주세요. 세 번째는
아주 쉬워요. 쉬워요? 당장 할 수 있는데 이 쉬운 걸 제가 못했었더라고요. 어.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이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서 잘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경험해본 실패담들이에요. 나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아이들이 아파하는 거 봤고 네. 또 나도 비교해봤고 근데 애가 나를 비교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얘가 얼마나 아플까 생각해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애를 키우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선하게 엄마 역할을 하다 보면 애들의 똑똑함은 엄마가 착할 때 더 잘 드러나는구나. 그거 아세요?